박인수, 63세. 평생을 회사에 바치고 얻은 퇴직금 3억 원. 그 돈이면 남은 생이 편할 줄 알았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이건 기회야. 친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흔들었다. 숫자가 오를 땐 심장이 뛰었고 떨어질 땐 더 넣었다. 화면 속 붉은 그래프는 그의 하루가 되었고 가족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믿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하지만 그날 새벽 노트북 화면엔 장고 0.00.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모든 걸 잃은 남자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한 청년의 말이 그의 인생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3억을 잃은 남자, 그가 다시 일어서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박인수는 회사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색 정장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마지막으로 이름표를 떼어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남겨둔 물건이라곤 오래된 커피잔과 볼펜 몇 자루뿐이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퇴직금 3억 원이 찍힌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고 봉투는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의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밖엔 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창문에 김을 그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그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회사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거실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퇴직 후의 첫날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지만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뉴스가 흘러나왔고 화면 아래엔 코인 시세가 반짝였습니다. 요즘은 코인으로 번다더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노트북을 켜자 검색창에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며칠 뒤 후배 이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코인으로 인생 바꾼 사람들 많아요. 요즘엔 은행 이자로는 안 돼요. 인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결국 거래소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며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 넣은 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본 그래프는 낯설었지만 숫자가 조금씩 오르는 걸 보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구나. 그는 손에 커피를 든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숫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박인수의 통장에는 믿기 어려운 숫자가 찍혔습니다. 처음 넣은 500만 원이 일주일 만에 8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프의 초록선이 위로 솟을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시대를 따라잡았구나. 아내 영숙은 식탁에 저녁을 차려두고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밥 식어요. 하지만 그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영숙은 한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생활 패턴이 무너졌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던 그는 새벽 2시까지 거래창을 붙잡았습니다. 시세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잠결에도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엔 식은 커피잔이 쌓이고 거실 조명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수익률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재미였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늘어날수록 그는 자신을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퇴직 후 느꼈던 공허함이 사라졌고 자신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자랑하듯 말했다. 이건 감이 아니라 공부야.
원리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요, 형님. 세상에 쉬운 돈은 없어요. 인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몰라. 이건 시대의 변화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노트북 불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가 오를 때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이긴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TV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 과열 조짐 전문가들은 주의 필요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으로 소리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야. 박인수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고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거래소 앱을 열자 그래프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억눌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건 잠깐이야. 그는 노트북을 켜고 추가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자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화면엔 거래 지연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계속 클릭했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손해야. 곧 반등할 거야. 거실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식탁 위 커피잔에는 하룻밤 전 남은 찬 커피가 그대로였습니다. 영숙이 잠에서 깨어 부엌불을 켰습니다. 여보, 또 밤새요? 얼굴이 왜 그래요? 그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건 흐름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프는 여전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올랐습니다. 코인 시장 급락, 개인 투자자 대혼란. 그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에서 폭락, 하락, 공포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거래소 단톡방은 욕설과 절망으로 뒤섞였습니다. 다음 반등은 꼭 온다는 누군가의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처럼 그 글을 저장했습니다. 밤이 되자 통장에 남은 돈 전부를 송금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엔 불안이 아닌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무너지는 소리야. 새벽 2시 거실은 모니터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마우스를 손에 쥔 채 화면 속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선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습니다. 거래소 창이 멈춘 듯 멈칫하다가 화면에 잠고 0.00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귀에서는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끝이 식어가며 마우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붉은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엔 공포와 허무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주방 문이 열리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숙이 잠옷차림으로 나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인수의 어깨가 들썩였고 손끝은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그는 목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다가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분노보다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새벽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눈을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의 시선이 그 눈물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박인수는 입술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장고는 변함없이 0.00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노트북 덮개를 닫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문을 닫는 듯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집은 아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떴지만 박인수의 거실은 여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엔 식은 커피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은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이 쫓던 숫자들이 이제는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내 영숙은 조용히 부엌에서 밥을 차렸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오르는 된장국이 있었지만 그 향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박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줄어든 잔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네요. 며칠 뒤 그는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덤덤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가격엔 어렵습니다. 조금 내리셔야 할 거예요. 인수는 말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펜 끝이 떨렸고 잉크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그 하늘이 그의 표정 같았습니다. 이삿날 엘리베이터 앞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코인으로 다 잃었다더라.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했지만 발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 전셋집은 좁았고 벽지는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빽빽한 회색 건물만 보였습니다. 짐을 푸는 중 그는 손에 감사패를 쥐었습니다. 30년 근속상. 그는 그 문구를 천천히 손끝으로 읽었습니다. 그 옆에는 영숙이 조용히 정리한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메모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천천히. 그는 메모를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지. 그날 오후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박인수는 낡은 운동화를 깨어 신으며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그가 밖으로 나온 건 오랜만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첫 발자국이었다. 공원에는 이른 새벽부터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 중엔 익숙한 얼굴이 하나 있었다. 근처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청년 정현우였다. 어르신, 이 시간에 나오셨네요. 인수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와봤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앞에 따뜻한 커피 두 잔이 놓였다.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공원 나무들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인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코인으로 다 잃었어요. 3억이었지. 그날 이후로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우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망했었어요. 코로나 터졌을 때 가게 문 닫았거든요. 근데 다시 열었죠. 작은 거라도요.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인수의 귓가에 닿았다. 그는 커피를 천천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잃은 것도 공부가 된다면 나도 다시 공부해야겠네요.
며칠 뒤 인수는 다시 공원으로 나왔다. 이번엔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다. 거기엔 지출 내역, 오늘의 목표, 감정 기록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다시 세우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가 좋았다. 노을질 무렵 공원 벤치에 앉은 인수의 표정엔 평온함이 깃들었다. 숫자 대신 바람을, 시세 대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내일 복지관에 가보려 해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대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다운 선택이에요. 박인수는 복지관의 좁은 강의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손에 쥔 전단지에는 시니어 재무 멘토 양성 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또래의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수첩을 펴고 누군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강단위 강사가 말했다. 돈을 잃은 사람만이 진짜 돈을 배울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인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래프, 수익률, 심리관리. 익숙한 단어였지만 이번엔 다르게 다가왔다. 그는 열심히 필기하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욕심이 아니라 배움으로. 며칠 뒤 강사는 그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박 선생님, 혹시 다음 달 특강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그는 놀란 눈으로 강사를 바라봤다. 제가요? 아직 배워가는 중인데요. 강사는 웃으며 대답했다. 배우는 사람이 가르칠 때 진짜 이야기가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첩을 펼쳐 강의 내용을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었다. 코인으로 잃은 돈보다 나 자신을 잃었던 시간들이 더 아팠다. 그 문장을 소리내 읽으며 그는 자신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강단에 섰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고 앞자리엔 몇몇 수강생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배웠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봄빛이 부드럽게 창문을 스쳤다. 복지관 강의실 안 박인수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다. 오늘은 그가 정식 강사로 서는 첫날이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노트와 커피 한 잔, 그리고 깨끗하게 다린 셔츠의 소매가 반짝였다. 강의실 안은 예상보다 붐볐다. 퇴직자, 주부, 젊은 자영업자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에 작은 숨소리들이 흘렀다. 그는 칠판에 천천히 글씨를 썼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인수는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과거의 자신이 그 말을 들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 문장을 믿고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수강생 한 명이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용기를 얻었어요. 그 말에 인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복지관을 나와 공원으로 걸었다. 정현우의 카페 앞에 멈춰 섰을 때 현우가 손을 흔들었다. 형님, 오늘 기사 봤어요. 진짜 멋지시던데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 집에 돌아오자 아내 영숙이 식탁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 오늘 얼굴이 다르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졌나 봐요. 창문 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그는 천천히 커튼을 걷고 바람을 들였다. 빛이 얼굴에 닿자 그의 눈가가 부드럽게 젖었다. 붉은 그래프가 사라진 자리엔 이제 햇살이 있었다.